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역학 파트 수업은 52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2쪽이 아니구나. 52쪽 우리 배웠지? 자, 52쪽이 아니라 53쪽부터입니다. 중력부터 시작할게요. 자, 중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자, 교재, 자, 여기 중력 제목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중력을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일단 만일력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F는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 이 R이 거리다, 거리. 거리의 제곱분의 A 물질의 질량 곱하기 B 물질의 질량. A와 B의 질량을 갖다가 곱한 겁니다. M은 질량이에요. 질량을 갖다가 곱한 값이다. 자, 이런 만유인력 공식이 중력입니다, 원래. 근데 이런 공식만 있느냐? 아니,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얘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자, 두 번째 공식은 F, 중력입니다. 자, 중력은 mg, m 곱하기 g. 이거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겠다. 그죠? F는 ma에서. mg. 그 다음에 m이 뭐냐면 질량이야.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중력가속도. 자, 중력가속도가 됩니다. 9.8m/s의 제곱 들어본 적 있지?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식이 두 가지가 다 중력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밑에서 설명할게요. 중간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얘들아, 원래 우리 책에는, 통합학 책에는 중력이 두 가지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문제가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중력인데 문제가 이렇게 물체가 나란하게 수평으로 나왔을 때는 만유인력 공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 것, 자, 땅으로 떨구는 것이 나오는 중력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지구에서 사용하는 중력 F는 mg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써줄게, 그림에다가. 내가 이제 물체가 수평으로 존재한다고 나와 있다. 됐죠? 물체가 만약에 수평 상태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 친구들, 이것은 우주 기준. 자, 우주 기준이야. 자, 우주에서의 중력이다. 자, 우주에서 만유인력이죠, 그러니까. 자, 이때 A는 뭐냐? 별이고 B는 행성,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A가 지구라면 B는 뭐 달, 행성과 위성 관계, 이런 천체들 간의 관계를 수평 상태로 만유인력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갖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A와 B의 이 중간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거리 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와 B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는 경우는 뭐냐? 지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연직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연직 방향으로 떨구는 운동은 지구에서 해요. 지구. 자, 지구에서 중력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제 뭐냐면은 공식을 못 쓰게 되냐? 여러분, 지구에서 자유낙할 때는 F는 mg를 사용한다는 뜻이야. 자,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써주시면 됩니다. 즉 빨리 꺼내시고요. 자, 두 가지 다 여러분 중력 구하는 공식이다. 됐죠? 다시 위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위로 넘어가시면, 자, 이렇게 중력. 밑에 있는 거 좀 지울게요. 좀 이따 또 할 거니까. 잠깐만. 저 왼수가 지금 수업 중인데. 잠깐, 스톱. 자, 바로.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까만색 준비하세요. 여기 제목에 역학적 시스템 까만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건 개념 문제입니다. 자, 개념 문제로 나올 거예요. 역학적 시스템이 뭐니?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자, 개념인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힘의 종류 있었잖아. 이거 나온다고 그랬잖아. 자, 이런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힘의, 자, 이런 힘들의 상호작용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의 상호작용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할 때 필요한 거다. 이런 개념 문제로만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 중간권 읽을 필요가 없고요. 빨간색으로 여기 중력의 방향 별표. 요건 나와. 중력은 봐봐. 내가 물체를 잡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지구 중심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도 하고 또는 같은 말로 지구의 중심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자, 중력의 방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입니다. 자, 중력의 크기는 F는 mg도 사용할 수 있지만 뭣도 쓸 수 있다 보니까 만유인력 구하는 공식도 쓸 수 있잖아. 근데 만유인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두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ma 곱하기 mb다 보니까 여러분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질량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강하게 되겠죠. 거리는 가까울수록 강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왜? 중력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됐지? 자, 다음 밑에 자, 구분하여 풀기. 실제 너네 학교 시험지에서는 중력 구하는 문제의 그림 패턴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 너는 이미 써져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은 안 써져 있는 친구 써야 되고 늦게 왔으니까. 자, 수평 상태에는 뭐라 그랬어? 아까 내가 우주에서의 중력. 자, 우주에서라 그랬어요. 자, 우주에서는요. 만인력 구하는 공식을 쓴다 그랬습니다. 만인력 구하는 공식. F는 아래 제곱분의 ma 곱하기 mb. 자, 이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화살표가 붙어 있잖아. 두 천체 간에. 이때 여러분 첫 번째 걸 내가 F1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걸 F2라고 한번 해볼 거야. 됐지? 그러면 얘들아 F2는 뭐냐면 이쪽으로 당겨주는 힘인 거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일까? 자, B에 붙어있는 화살표는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야? A가 B를 당기는 힘 맞아 안 맞아? 그죠? 잡아당길 테니까. 그렇다면 얘들아 A에 붙어있는 이 힘의 화살표 방향은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이겠어? 반대니까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겠지. 맞아요? 근데 이 힘은 어때? 봐봐. 두 개의 질량은 달라. 자, 한 놈은 100kg이고 하나는 50kg인데 자, 두 개가 손을 잡고 양쪽으로 잡아당길 때 이때 당기는 힘은 몇 개밖에 안 만들어져? 합쳐가지고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맞아? 당기는 힘은 한 가지만 생성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얘들아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온다. 바로 이 F1과 F2는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나오는데 자, 별표 3개 치시고 이 파트에서 시험이 나올 때는 자, 나란한 중력이 나올 때는요. 언제나 F1과 F2는 같아야 된다. 이거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요. 자, 만약에 얘들아 자, A의 질량이 커졌어. 그러면 여러분 F2가 커질 거야. 근데 F2가 커지면 누구도 같이 커져야 되는 거야. F1도 같이 커져야 돼.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해야 된다고. 왜? 공식을 봐봐. 생각을 해봐. 여러분 MA가 증가한다고 하면 어차피 전체 F는 같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A나 B 중에 하나만 질량이 증가해도 같이 증가하는 거고 A나 B 중에 하나만 질량이 감소해도 같이 감소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힘은 한 개짜리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은 한 개짜리니까. 이해됐죠? 요거 시험에 나올 거고.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바로 거리 부분인데 거리, R. 여러분 자, 만일력 F는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역수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면 별표 치서 옆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 만약에 반비례라는 말이 나온다면 중요한 거야. 말장난 나오니까 반비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비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리의 제곱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중력 중에 나란한 천체끼리 잡아당기는 중력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요것만 갖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오냐?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중력 그러면 아무래도 지구 안에서의 중력을 언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잠깐만. 여기 분필사 어디 갔냐? 지구 안에서의 중력을 언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아까 연직으로 떨어질 때의 중력은 어디에서 지구에서라 그랬죠. 자,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구하는 공식 F는 뭐라 그랬어요? mg라는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F는 mg다 이 공식을 사용한다. 이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구에서 낙하하는 건 무슨 낙하라고 한다?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이고 됐죠? 자 이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세 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밑에다 써도 되는 건데 난 옆에다 쓸게요. 옆에다가 여러분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같은 높이야. 별표 이거 시험에 나와. 무조건 나온다. 자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자, 질량이 달라도, 지금 질량이 다 다르잖아. M, 2M, 3M이니까. 그죠? 질량이 달라도 같은 높이면 동시에 땅에 도착합니다. 동시에 도착한다.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샘플로 한번 보여줄게요. 간단하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라봉 볼펜이 있어. 무거운 거야. 여기 꼬리빗이 있어. 가벼워, 상대적으로. 물질의 종류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죠. 근데 같은 높이에 있단 말이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나와버리면 땅에 동시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속도는 질량이나 물질의 종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똑같이 떨어져야 돼. 이것이 가장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야. 같은 높이 동시에 도착한다. 떨어지는 가속도가 똑같다. 떨어지는 속도도 똑같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마저 정리할게요. 자, 이것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높이 동시에 땅에 도착한다. 질량 같든 다르든 상관없다. 근데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 첫 번째입니다. 중력입니다. 여러분, 자, 중력을 내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 그럼 중력 구하는 공식이 뭔데, 얘들아? F는 mg잖아요. 지구니까. 맞아요? 그러면 중력은 질량과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아닌가요? 보세요. 요거 두 개 비례 관계 아닌가요? 자, 그러다 보니 중력은 얘들아 A와 B와 C가 있을 때 누가 가장 크다? C가 가장 커야 돼. 왜? 질량이 제일 크니까요. 질량이 M, 2M, 3M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자, 반면에 여러분 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중력 가속도인데 자, 여러분, 중력 가속도 내가 빨갛게 표시할 건데 가속도라는 게 뭐야? 빨라지는 정도잖아. 근데 좀 전에 잘 들어봐. 같은 높이에서 땅에 똑같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럼 빨라지는 정도가 다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동시에 땅에 도착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속도는요. 중력 가속도는 A나 B나 C나 똑같아야 돼. 질량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중력 가속도는 똑같고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야. 세 가지죠. 그러니까 같은 높이 동시에 떨어진다. 중력은 자 질량이 클수록 크다.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 전부 다 9.8m/s의 제곱이다. 됐죠? 또 하나 애매한 것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 낙하하는 동안 요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낙하하는 동안 여러분 중력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합니다. 그럼 중력 가속도는 안 변합니다. 중력과 중력 가속도는 뭐하다 얘들아? 일정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일정할 거야. 불변, 일정해요. 낙하는 동안 중력이나 중력 가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역학을 좀 아는 친구들은 여기서 의아한 게 뭐냐? 분명히 만일역에서는 거리가 중요했죠. 그럼 낙하하면 땅으로 떨어지니까 가까워지는 거잖아, 지구하고. 근데 중력은 안 변한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지구 내에서는요. 지구와 물체의 관계이란 말이야. 근데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인데 우리 실험실에서 나오는 높이는 기껏해야 5m, 10m, 20m밖에 안 된다고. 그럼 지구의 반지름에 비하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값이? 거의 없죠. 없잖아.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에 나오는 자유낙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거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나 중력 가속도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공식을 뭐 쓴다 얘들아?
F는 mg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야. 만율력 공식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말해줄게. 이제 딱 정해버릴게요. 자, 자유낙하는 F는 mg만 써야 돼요. 만율력 공식은 우주에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란한 상태에서만, 천체와 천체에서만 쓰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내용으로 이제 중력에 대한 나머지 특징 정리하고 바로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빨간색으로 중력의 특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쵸?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여러분, 자, 까만색으로 할게. 그냥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내용이라서. 물체가 접촉해 있어도 중력은 작용하고, 떨어져 있어도 당연히 중력은 작용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언제나 중력의 방향은 별표, 까만색이야. 지구 중심이겠죠. 그러겠죠? 아,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이다.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 체크.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별표. 이거 시험이 나온다. 여러분, 무게가 곧 중력입니다. 중력은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는데, 요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중력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지구에서는 F는 mg라니까. 그럼 이것이 F가 중력일 때 m은 뭐야? 질량인 거고 g는 중력 가속도인 거야. 그런데 너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너네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얘들아, 중력이 질량이냐 하고 물어볼 거야. 그럼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대놓고 틀린 말이야. 왜? 봐봐, 중력이 질량은 아니지. 왜? 중력은 질량에 뭐를 곱해야 돼? 중력 가속도를 곱해놔야 되는 거거든. 중력은 질량은 아니야. 그러면 중력과 중력 가속도를 곱하잖아? 그게 뭔데? 이게 여러분 무게거든. 몸무게 할 때 그 무게. 자, 그러니까 얘들아, 중력은 질량이 아니라 중력은 무게가 된다고 해야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죠? 아, 중력은 무게구나.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언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체크를 딱 해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뉴턴 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인데 원래 통합과학에서는 뉴턴의 1법칙, 2법칙, 3법칙은 통합과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시험에 나와요. 뭐지 그게? 책에는 없는데 용어는 나오니까 우리는 하고 가야 돼요. 자, 지우고 갈게요. 이 개념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제1법칙이 관석의 법칙 들어봤을까 중학교 때? 자, 운동관성, 정지관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가 적용반적용인데 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냐? 옆에 여러분 점선 옆에 여기다 메모에다가 쓸게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뭘 배웠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힘이 있는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힘이 두 가지밖에 안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힘을 배웠어요? 힘이 뭐일 때? 힘이 0일 때. 그럼 힘이 0일 때 어떤 운동이라고 그랬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어요. 자, 힘이 0일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힘을 배운다고 그랬죠. 자, 일정한 힘의 대표적인 예시, 우리 통합과학은 뭐밖에 안 나온다? 중력밖에 안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일정한 힘일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점점 빨라지는 운동. 봐봐. 여러분, 중력을 받으면, 이거, 꼬리비. 자, 중력을 받으면 자유낙하를 하니까, 낙하는 동안 점점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지겠지.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요. 맞죠?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야, 이게. 그럼 몇 줄 한번 쳐볼게.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주 이야기 했잖아. 자, 우주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마찰이 없으니까 멈춘다고, 안 멈춘다고? 안 멈춰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랬지. 이건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건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힘이 0일 때 등속 직선 운동은 바로 무슨 법칙으로 설명한다? 관성의 법칙 갖고 설명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우리 뉴턴 역학 제2법칙 봐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면서. 그럼 따들어 봐봐, 이게 봐봐, 아들들. 등가속도의 이 가속도잖아. 일정한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붙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번 가속도 법칙이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제목에다 한번 써볼게. 여러분, 관성의 법칙은 왜 배운다고요? 파란색을 쓸게요. 자, 힘이 0인 등속 직선 운동을 설명할 때 필요한 이론이야.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러겠죠? 책에는 이렇게 설명 안 나와 있어요. 세 문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울려서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밑에 가속도의 법칙 동그라미 쓰고 빨간색으로 끌어내리세요. 뭐야? 일정한 힘이죠. 자, 일정한 힘인 여러분 등 가속도를 설명을 하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 1법칙, 2법칙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거니까. 힘이 0일 때와 일정한 힘을 배울 거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나머지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쓰려고 한다. 정지 관성이고요. 달려가던 물체는 계속 운동 성질을 유지한다. 운동 관성이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이걸 따지는 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관성이면 관성인 거야.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데 통합과학 내신에서 나올 만한 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자, 관성은 뭐랑 비례하느냐? 질량과 비례하다. 선생님이 좀 약간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지. 나같이는 몸무게가 질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달려가다가 바로 멈추기 쉬워, 어려워? 어려울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성이라는 건 오직 뭐에만 비례하느냐? 관성은 오직 물체의 질량에만 비례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관성이라는 건 물체의 질량에만 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자, 움직이기도 어렵지만 한 번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기도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게 관성이다. 끝. 자, 밑에 중간에 가속도의 법칙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뭔가 외우고 계산하고 그런 건 안 나와. 지금 하는 건 약간 개념이야. 자, 좀 지우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A라고 써진 게 밑에다 써, 검은색으로. 이게 가속도야. 여러분,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면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지지. 근데 여러분, 이 가속도의 앞글자는 엑셀에서 A야. 엑셀이라고. 앞으로 가속도는 A라고 표시할 거다. 괜찮지? 자, 그런데 가속도는 위가 F가 뭐냐면 폴스, 힘이고요. 밑에 M이 매스,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가속도는 빨라지는 정도잖아. 그럼 힘이 강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가속도는 힘하고는 비례입니다. 두 번째, 그럼 만약에 힘의 크기가 똑같다면, 자, 질량이 클수록 가속시키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지잖아, 질량이 크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입니다. 간단한 우리가 상호관계만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 여기서 뭐에 관한 식으로 바꾼 게? F, 힘에 관한 식으로 바꾼 게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힘은 F는 MA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거야. 맞죠?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 가속도의 단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가속도 단위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건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기본량과 유도량에서 배웠어요. 유도량 기억날까? 오래돼갖고 이것들을 복습하라 그랬는데 완자 사가지고. 자, 단위가 뭐냐? 가속도의 단위는 여러분 미터 퍼 세커의 제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거 작용 반작용이 뭔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은 여러분 뭐 계산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좀 지울게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 예시문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일시가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 파트는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 보기 중에 작용 반작용인
작용, 반작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에 관성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에 중력과 관련 있는 현상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현상 고르기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예시문만 알면 되겠죠. 예시문 첫 번째는 뭐다? 내가 너네한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벽밀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벽을 10N으로 밀면 벽도 나를 몇 N으로 민다? 10N을 민다 그랬잖아. 그죠? 또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올 거야. 아빠와 딸이 서로 아이스링크에서 밀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미는 거. 자, 서로 미는 것도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됐죠? 나하고 소연이하고 서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내가 몸무게가 만약에 80kg인데 소연이가 40kg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튕겨나가? 가벼운 애가 더 많이 튕겨나가겠지. 이런 거 따질 때 쓰는 게 이제 작용, 반작용.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가벼운 애가 많이 튕겨나간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로켓입니다. 너네 알고 있는 그 로켓 맞아요. 방구 뽕뽕 끼면서 우주로 날아가는 거. 이 로켓도 작용과 반작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시문은 노젓기. 배 타고 노 젓는 거 있잖아. 조그만 꼬맹이 배 타갖고 노 저으면 내가 노를 젓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노젓기. 자, 요것들이 바로 그 예시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나온다고 여기 문제는? 다음 보기 중에 관성에 해당하는 것, 다음 보기 중에 중력과 관련 있는 것, 다음 보기 중에 작용과 반작용과 관련 있는 걸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찾기 문제야.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기 파트부터 이제 계산 문제 필요한 이론들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옆에 빨간색으로 자 등속 직선운동이라고 너무 올려놨네. 좀만 올게요. 자, 여기 등속 직선운동 박스 딱 빨간색으로 치시고 등속 직선운동은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들아? 힘이 0일 때죠. 힘이 0인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빨간 박스로 등가속도 박스 치시고 어떤 힘이죠? 일정한 힘이죠. 근데 우리 통합과학에서 일정한 힘은 뭐 위주로 나온다 그랬어? 뭐가 위주? 중력이라고 그랬죠. 중력 위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가족은 옆에 보시면 바로 가속도부터 나와버렸죠. 등속 직선 운동 안 나왔죠. 왜? 등속 직선 운동은 계산할 게 거의 없어요. 중등 수준보다 중등 수준 갖고 다 풀어.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V는 T분의 S 이용해가지고 속력, 시간, 거리 다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래프만 나올 거야. 좀 이따 내가 그래프는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관건. 자, 우리 기말고사 때 물리역학에서 가장 관건은 뭐냐? 등가속도에 대한 것을 잘 계산할 줄 알면 끝나는 겁니다. 등가속도가 여러분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 페이지는 가속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 등속 직선은 다 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자, 볼게요. 자, 까만색으로 가속도 동그라미 치시고 가속도는 엑셀이니까 기호가 뭐다? A입니다. 기호가 A예요. 자,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뭐의 변화량이냐?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여러분, 말 그대로 가속도라는 건 얼마나 빨라졌는가잖아. 그럼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빨라졌는가가 가속이잖아. 그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런데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주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여기 꼬리빗이 있는데 여러분 가속도는 우리가 중력 갖고 나온다 그랬으니까 중력 가속도겠죠. 그럼 중력 가속도는 여러분 봐봐. 중력은 자 자유낙하니까 처음 속도는 0이야. 근데 나중 속도는 이것보다 빨라져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나중 속도. 자, 나중 속도를 내가 V라고 할 거야. 빼기. 처음 속도. 물론 0이었겠죠. 아까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 근데 처음 속도를 우리가 물리에서는 V0라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 물리원에서는 이걸 V0가 많이 해요. V0. 자,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은, 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구나. 자, 같은 말이다.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구나.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기호도 한번 봐볼게. 여러분, 엑셀레이터는 엑셀이죠.
시간분의 V, 나중 속도 V0, 처음 속도를 빼준 거예요. 이것이 합쳐지면 델타 V가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델타가 뭐냐면 삼각형이 델타거든요. 써줄게요. 앞으로 너네가 배우는 모든 과학, 물화성지에서 델타가 나오잖아. 델타는 그냥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변화량. 그러니까 만약에 델타 V가 나오면 속도의 변화량, 델타 T가 나오면 템퍼러처, 온도의 변화량, 델타 P가 나오면 델타 프레셔, 그러니까 압력의 변화량. 앞으로 모든 과학책,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삼각형인 델타가 나오면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중간에 봅시다. 이제 우리 배웠던 거, 저번 주에 내가 이야기했던 거, 등가속도 운동은 빨라지는 것만 있다 그랬어? 느려지는 것도 있다 그랬어? 느려지는 것도 있다 그랬지. 그럼 자, 빨라지는 것은 무슨 등가속? 플러스 등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느려지는 것은 무슨 등가속? 마이너스 등가속이겠죠. 근데 내가 일단 등감속이라는 말을 왜 써놨냐면, 원래 과학에서는 등감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과 지향 친구들은 마이너스 등가속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써놓은 거야. 감속 그러면 알아먹잖아, 그지? 일정하게 속도가 감속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 마이너스 등가속이야.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까만색 볼펜. 중력가속도는 너네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기호가 이런 뭐야? G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 얼마야? 9.8m/s의 제곱을 쓰든가, 또는 문제에 따라 얼마로 바꿔버려? 10m/s의 제곱이라고도 많이 하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9.8m/s라는 말은 1초당 얼마씩 빨라진다? 9.8m/s씩 빨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개념도 설명할게요. 몇 초당? 1초당, 분모가 1초니까 1초당 이만큼씩 빨라지는 게 9.8m/s의 제곱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10m/s의 제곱이면 1초당 10m/s씩 점점 증가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에요. 괜찮죠? 자, 밑에 박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박스를 좀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소희 다 썼어? 아들도 다 썼지? 다 썼지? 자, 이제 박스 한번 설명해 볼게. 졸라 중요합니다.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저 박스는 왠지 학교에서 수행평가 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 수행평가 할 겁니다. 너네 첫 수행평가가 아마 저걸걸. 아니, 1학기 기말고사 때 말하는 거야. 수행평가가 이걸 겁니다. 나중에 수행평가 때는 선생님한테 미리 그 사진 찍어 보내야 돼요. 예? 선생님이 미리 1차적으로 풀어줄 거니까 학교별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속도가 표로 나와 있는 유형이 나오잖아.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 친구들. 표 유형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무슨 평가? 학교에 수행평가에 나올 겁니다. 수행평가에 나올 거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표 유형이 나왔을 때 얘들아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위원산 문제입니다. 단위원산 문제라는 걸 꼭 유념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해 주겠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봐봐. 자, 속도의 단위는 뭐냐? 자, 속도의 단위는 미터/세컨을 사용해야 돼. 우리 유도량에서 배웠어. 거리 단위는 미터를 써야 되고, 시간 단위는 초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이때, 바로 분모입니다. 이때 분모가 여러분 옆에 침묵하면 안 돼. 옆에는 빈 공간 놔둬야 돼. 이따가 그래프 해야 되니까. 분모가 무조건 몇 초가 나와야 된다? 1초가 돼야 된다. 분모가 1초가 돼야 돼요. 여기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시간이 다 0.1초 나와 있잖아. 0.1초 쓰면 안 돼요. 나중에 요걸로 계산은 요걸로 하더라도 결국은 분모가 1초로 바꿔줘야 돼요. 자, 가속도의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속도 단위는 미터/세컨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가속도에서도 분모는 뭘 써야 된다?
자, 분모가 여러분 1초가 나오게 바꿔놔야 됩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야. 자, 그러면 한번 이건 약간 변형된 거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이 0.1초가 아니라 0초, 1초, 1초, 2초. 그러니까 1초 간격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그래도 미터 단위로 나올 거야. 5m, 10m, 15m. 야, 그러면 단위를 바꿀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구하고, 자, 시간 거리 갖고 속도 구하고, 속도와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다 이해가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단위를 다 바꿔버릴 거야. 그럼 단위를 바꿨을 때가 할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거 보세요. 항상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시간, 거리가 나왔으니, 여기다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아니야? 그죠? 자, 첫 번째 거 구해볼게, 따들아, 아들들. 첫 번째 거 속도는 0.1초분에 몇 센치? 5cm 아니야? 그럼 이건 이제 고쳐줘야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얘들아? 분모가 0.1초가 아니라 몇 초가 되게 해줘야 돼? 1초가 되게 바꿔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분모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했어요? 10을 했죠. 자! 분모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분자도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겠죠. 되겠죠? 그럼 몇 센치가 나오는 거야? 50cm가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리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니라 뭘로 써야 돼? 미터로 써야 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1초분에 몇 미터가 되는 거야? 0.5m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첫 번째 구간의 속도는 0.5m per sec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아, 그래서 0.5m per sec가 됐다. 결국은 여러분 무슨 문제야? 단위환산 문제 아닌가요, 지금? 그쵸? 이 문제는 단위환산이었던 겁니다. 단위를 환산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쉽게 낸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여러분 가속도를 구하려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최소 속도가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빨라진 정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 거 딱 들어가 봐. 동그라미. 속도를 빼보자. 시간은 똑같이 0.1초 간격이지. 근데 거리가 몇 배니까? 3배잖아. 그럼 굳이 첫 번째 거 구했으면 그냥 요거의 첫 번째 거에 3배만 하면 되니까 얼마? 1.5m per second 아니야? 아, 0.5m per second의 3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죠. 다 구할 필요는 없지. 그럼 따들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풀어요. 잘 풀었는데 마지막 여기서 조지는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가속도에서 조집니다. 자, 주의해야 된다는 뜻인데 학교 시험지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첫 번째 속도는 0.5m per second야. 두 번째 속도가 1.5m per second야. 우리 소연아, 가속도는 얼마야? 몇 미터 per second의 제곱이야?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어? 아? 아니,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냐고. 처음에서 두 번째로 갈 때. 그래서 가속도가 1m per second의 제곱이라고 나올 거야. 맞을까, 틀릴까? 그러면 틀려요. 1m per second의 제곱 그러면 좌대입니다. 왜? 내가 뭘 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핫한 게 뭐라고요? 분모가 몇 초가 나와야 된다고요? 1초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딸, 여기 봐봐.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몇 초가 걸렸는데, 시간이. 0.1초가 걸린 거 아닌가요? 이 속도에서 이 속도까지 가는데 0.1초가 걸린 거잖아요. 시간을 봐야 된다고, 항상. 알겠죠? 그러면 끊어주고, 가속도 구해볼게요, 아들들. 자, 가속도 A는, 자, 0.1초 동안에 몇 미터 per second가 증가한 거야? 1m per second가 증가한 거야. 왜? 0.5에서 1.5가 됐으니까. 근데 요걸 쓰면 안 되죠. 왜?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초로 바꿔놔야 되거든. 됐죠? 그러면은 분모에 곱하기 10을 하면 분자에도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10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몇 미터 per second의 제곱이다? 10m per second의 제곱이 되는 거야. S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딸들 아들도 잘 봐봐. 아, 그래서 가속도는 10m per second의 제곱이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너네는 이거 표 문제가 나오면 뭘 유심히 봐야 되더라? 시간을 유심히 봐야 돼요. 여러분 0.1초 간격으로 나오면 결과값에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전부 다 10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0.2초, 0.4초, 0.6초, 0.2초 간격이 나오면 전부 다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5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0.5초, 1초, 1.5초가 나온다. 0.5초 간격으로 나오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2를 하셔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시간 보고 낚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1초 간격이면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1초 간격으로 가르치겠지. 쉽게 가르쳐야 되니까. 하지만 시험지는 바꿀 거야. 시간을 요상하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단위원산 문제 낚이지 말자. 그것만 조심해라. 수행평가 학교 시험지 끝. 자, 밑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의 공식 조금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유낙하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거 좀 지워도 될까요? 자, 일단 자 보자. 자유낙하의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자유낙하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중력이라는 것은 일정한 힘이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옷달도 봐봐. 자유낙하라는 건 얘를 붙잡고 있다가 낙하를 시키는 거잖아. 그럼 자유낙하의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처음 속도가 얼마입니까? 처음 속도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유낙하라는 건 처음 속도가 즉 V0가 얼마다? 0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졸려 아들? 자,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일정한 힘이니까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자, 보세요. 자유낙하 하면은, 자, 잡고 있다가 떨구면 점점 빨라지는 건 맞아요? 1초당 9.8m/s씩 빨라질 거 아니야. 그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바로 자유낙하 공식, 이건 완전하게 별표 3마리 완전히 암기, 절대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번 역학에서 계산 문제는 손도 못 댈 겁니다. 그럼 자유낙하 공식이라는 게 물리책에 있느냐? 없습니다. 물리 원책에는 등가속도 공식이 있을 뿐이야. 근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뭐냐면 V0,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을 하는 공식이에요. 만약 없으면 0을 넣어버리면 되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거기에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난 처음부터 V0를 0으로 만들어가지고 식을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써주는 공식 3가지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물리원 배워본 사람 손 들어봐. 있나? 여기? 있어? 등가속도 공식 뭔지 알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중속도입니다. 나중속도 V는, 즉, 땅에 도착한 순간의 속도입니다. 땅에 도착한 순간 속도. 나중속도는 G 곱하기 T입니다. 중력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GT. 됐을까요? 그러면 자유낙하를 할 때 두 번째 뭘 구해야 되냐? 떨어진 높이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등가속도 공식은 거리 S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자유낙하잖아. 높이로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높이, 떨어지는 높이 H는 뭐냐? 여러분, 2분의 1 GT의 제곱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입니다. 이 공식은 등가속도 공식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증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이라고 그랬어요. 3번입니다. 자, 등가속도 공식이 없어요. 이 말은. 원래 등가속도 공식 세 번째는 EAS는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떨어지는 데 필요한 무슨 시간? 낙하 시간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낙하 시간은 여러분 여기 2번 공식에서 끌어내린 거야. H는 2분의 1 GT의 제곱에서 끌어내리면 돼.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 낙하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만 달달달 외우면 통합각의 역학의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돼요. 다 풀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리원의 등가속도 공식을 필요한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진도를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통합각 범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됐죠? 자, 만약에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면 쌤한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학교 시험지가 나온 것은 진도는 나간 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학교 시험이 나온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내가 주는 기출문제 보시면 알 거야. 그런 문제 하나도 없다는 걸. 됐죠? 무조건 처음 속도는 다 0입니다. 자, 볼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과 지향의 친구들은 이 세 번째 식에서 또 한 번 털립니다. 이 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고 갈 거예요. 뭐냐? 얘들아, 이걸 간소화시키면 낙하시간 t는 여러분 봐봐. 루트 지분의 2h에서 g는 중력과 속도니까 상수잖아. 안 변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2도 어때? 상수잖아. 안 변하는 거잖아. 그럼 누구만 변수야? h만 변수거든. 그러면 낙하시간은 오직 뭐에만 비례하냐? 루트 h에만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두 가지를 내가 설명할 건데 우리 딸들 봐봐. 내가 아까 물체 두 개가 있을 때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면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지. 질량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뭐하고만 상관이 있어? 같은 높이에선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높이만 상관이 있는 거지. 이해되죠? 높이만 상관이 있어. 높이만 같으면 동시에 떨어져.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다 그랬잖아. 같은 높이면 동시에 떨어진다. 그러니 낙하시간은 루트 h에 비례한다. 자, 루트 h에 대해서 또 변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이제 얘들은 이제 문과 애들은 이제 탈탈 털리죠. 자, 이걸 이해를 못해. 루트가 너무 어렵잖아. 자, 무슨 이야기냐? 옆에 공간 놔둬야 돼. 있으면 안 돼. 위에다가 쓸게. 가볍게 조그맣게. 지면이냐? 얘들아 봐봐. 여기에 물체 m이 있는데 자, 높이가 h일 때 자, t초가 걸렸대요. 땅에 떨어지는데 t초가 걸렸어요. 됐죠? 그럼 너네 시험지 뭐가 나오냐면 이 t초가 나오려면 높이가 몇 배가 돼야 되니 하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보기에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보기에 자 높이가 2h가 되면 시간이 2배가 걸리는데 맞아 틀려? 높이가 2배면 떨어진 데 걸리는 시간이 2배래. 그럴싸해? 이걸 그럴싸하게 생각하는 게 문과 친구들이야. 높이가 2배가 됐으니까 거리가 2배가 됐으니까 시간도 2배 아닌가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등가속도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거라고요. 얘들아 이 t초가 되려면 높이는 몇 h가 돼야 돼? 4h가 돼야지. 여러분 루트 4가 2 아닌가요? 루트 4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알려줄게요. 자, 낙하시간이 1대2가 될 때 높이 b는 몇 대 몇이 된다? 1대4가 된다. 그거 시험에 나올 거라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3t가 되려면 높이는 몇 h가 돼야 될까요? 아들들 9h. 맞나요? 아, 루트 9가 3배 아닌가요? 루트 9가 3이니까. 그래서 너네 시험에는 이렇게 비례식이 나올 거야. 높이 b가 1대4일 때, 자, 낙하시간 b는 몇 대 몇이냐? 1대2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루트 비율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저거 나오면 문과 애들 많이 틀린단 말이야.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래프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줄게요. 자, 시작합시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프. 지저분해. 엄마? 지금 이거 없어? 임시방편. 자,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자, 여러분이 가장 좀 중요하게 어렵게 느끼는 게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니까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자, 등속 직선운동의 그래프. 자, 일단 아까 내가 위에서 써줬죠. 등속 직선운동은 힘이 0일 때라 그랬죠. 그럼 이제 그래프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VT 그래프다. V가 뭐냐면 속도. 그 다음에 T가 뭐다? 시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야. 일정하겠죠. 그죠? 이때 여러분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뭐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결표 면적은 뭐다? 이동거리 아닌가요? 그쵸? 혹시 모를까봐 잘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옆에다 써줄게요. 원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자, 속도는 T분의 S, 거리, 시간분의 거리에서 여러분 S의 관원식으로 바꾸면 자, T를 넘기면 되니까 V 곱하기 T가 되므로 자, VT 그래프의 면적이 V 곱하기 T잖아요. 그죠?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하나를 더 얹어야 되는데 바로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자,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냐? 여러분,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A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자, VT 그래프, 등속 직선운동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울기가 0이죠. 그죠? 그럼 가속도가 0인 거야. 그러니까 등속 직선운동인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ST 그래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S, 거리, T,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봐봐. 등속 직선이면 몇 초마다 시간이 자, 속도가 똑같잖아. 그럼 일정한 속도로 가게 되면 몇 초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잖아. 예를 들면 1초에 5m를 간다 그러면 몇 초마다 5m씩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거리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이렇게 기울기가 하나짜리로 증가하게 돼. 그죠? 5m, 10m, 15m, 20m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때 ST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기울기인데요. 기울기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가로축에 대한 높이 변화. 그죠? 그 가로축이 시간이고 높이가 S니까 여러분 T분의 S가 뭐름이 속도잖아. 그래서 자, 여기다가 쓸게요.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냐?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속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 자, 등속 직선 운동에서 VT의 면적은 뭐다? 거리고요.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고요. 그 다음에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속도라는 걸 배웠는데 자, 이 자체를 이용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그래프가 이거다. 이렇게 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VT와 ST의 그래프를 보고 아 이걸 보고 힘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아 이건 힘이 0인 운동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VT가 이렇게 생겼고 ST가 이렇게 생겼으면 힘이 0인 등속 직선 운동이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등속 직선 운동 다 배웠습니다. 그래프 갖고 하는 거 다 배웠고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 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내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VT, ST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자, 여러분. 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는 잘 볼게요. 처음에 VT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이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일정한 힘은 통합각에서 무슨 운동만 나온다고? 자유, 낙하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처음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더라? 자유 낙하니까 처음 속도는 얼마? 0이 돼야 되고 나중 속도는 증가하게 되겠지. 나중 속도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지. 처음 속도는 V0니까 이렇게 쓸게요. 되겠죠? 그럼 이때 면적은 무슨 모양이 나와? 사각형이 하나 이번엔 삼각형. 하지만 똑같아. 면적은 곧 뭐다? 거리라는 건 똑같은 거다. 면적이 거리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이제 파란색으로 할까? 겹치니까. 기울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기울기는 가속도라고요. 근데 보니까 기울기가 하나짜리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1개짜리야. 그러니까 무슨 가속도야? 등가속도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ST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ST 그래프. S는 거리고 T는 시간이겠죠. 여러분 등가속도는 몇 초마다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 그죠? 1초 때 속도와 2초 때 속도가 다른 거잖아. 근데 더 빨라지는 거니까. 그럼 1초 때 이동거리가 요만큼이면 2초 때 이동거리는 더 길어야 되겠죠. 이동거리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이런 형상이 나오겠죠. 되겠죠? 이때 여러분, 자,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 그랬고요? 기울기는 속도라 그랬잖아. 그럼 봐보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 기울기. 1번 기울기, 2번 기울기, 3번 기울기를 봐보자.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쵸? 그럼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건 뭐야?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VTST라는 거 봤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VTST가 나왔다는 건 중력이 걸려있다는 거죠. 즉 일정한 힘이 걸려있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더 추가시킵니다. 바로 뭐냐면 AT입니다. 자, A가 뭐야? 얘들아, 가속도잖아. T가 뭐야? 시간이거든. 됐죠? 가속도와 시간. 자, 보자. 여러분, 등가속도면은 가속도가 플랫해야 될 거 아니야?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지금 이제 이 AT 그래프의 면적은 뭐냐? 원래는 통합과학에 AT 그래프의 면적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물리원이니까. 근데 할 수는 있어. 왜? 여러분, 여기서 배웠거든. 쓸 건 없는데, 자연학과 공식에서 아까 봐봐. 너네식 1번 공식이 뭐였어? 나중속도잖아. 나중속도 V가 뭐야? G 곱하기 T 아니었나요? 맞죠? 근데 이게 중력 가속도잖아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면적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AT 그래프의 면적은 뭐다? 무슨 속도를 말하는 거다, 얘들아? 나중속도를 말하는 거더라. 나중속도겠죠, 당연히. 괜찮죠? 자, 이렇게 여러분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이 면적 구하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통합과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등가속도 그래프라 했잖아. 이게 나오면 너네는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자, 이게 바로 스킬, 핵심. 바로 뭐냐면, 통합과학 문제에서 AT 그래프가 나오면, AT 그래프가 나오잖아. 무조건 뭘로 바꿔야 되냐? 여러분 파란색으로 쓸게요. 무조건 VT 그래프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술이다. 자, AT 그래프가 나오잖아. 무조건 VT 그래프로 바꿔야 돼요. 이걸 할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AT 그래프를 VT로 바꾸는 패턴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를 좀 가르칠 거예요. 두 가지를. 알겠죠? 자, 나는 좀 지우고 써야 됩니다. 지우고 이제 너네는 밑에다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기록했나요? 자, 그러면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문 1번. 자, AT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면 AT 그래프는 조그맣게 써도 됩니다. VT 그래프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가 가속도 A, 여기가 T라고 했을 때 여기가 0, 여기는 플러스 가속도, 여기는 마이너스 가속도야. 이때 시간이 2세커, 4세커, 6세커 이렇게 나왔다. 2초, 4초, 6초라는 뜻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너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패턴이야. 자, 0에서 2초 동안에 0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플러스 2m/s의 제곱이래요. 그 다음에 2에서 4초는 가속도가 0이래요. 0. 0m/s의 제곱이래요. 근데 여러분 4에서 6초 동안에는 자 4에서 6초는 오호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래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시험지가. 그러면 너네는 이걸 문제는 이걸로 나왔지만 질문은 뭘로 나오냐면 0에서 2초 동안에 자 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2초의 속도가 얼마냐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얼마냐 이게 질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무조건 AT 그래프를 뭘로 바꿔놔야 돼? VT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없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2m/s의 제곱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야? 1초당 얼마씩 빨라진다? 플러스 2m/s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 무슨 뜻이야? 1초당 얼마씩 감소돼? 1초당 마이너스 2m/s씩이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또 하나 들어갈 건데 옆에다가 여러분 가속도는 곧 뭐를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가속도는 곧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가운데 봐봐. 0이죠. 2초와 4초 사이에 가속도가 0이죠. 그 말은 힘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힘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힘이 0이면 무슨 운동인데? 우리 배웠잖아.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뜻이 돼버리거든. 거기까지 해서 이제 실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VT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VT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0이고 여기는 플러스 V, 여기 마이너스 V고요. 여기가 우리 친구들 여기가 2세커, 4세커, 6세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제 실전 들어간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등가속도는 다 중력이가 무슨 가속도라고? 자유낙하라고 그랬죠. 그럼 처음 속도는 얼마라고요, 무조건? 0입니다. 그럼 처음 속도가 0입니다. 자, 근데 2초의 속도는 얼마일까? 이게 이제 핵심이야.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야. 여러분, 2초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이게 핵심. 여기서 2초 동안 가속도는 얼마였어? 플러스 2씩이지. 근데 몇 초 동안이니까? 2초 동안이잖아. 그럼 1초당 2씩 증가하면 2와 2가 두 번 증가한 거니까 합이 얼마야? 4가 되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플러스 4m/s가 나와야 돼요. 그래프가. 이해돼요? 만약에 가속도가 1m/s의 제곱이면 1초당 1씩 증가하는 거고 2m/s의 제곱이면 1초당 2씩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값 써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입니다. 2에서 4초 동안에는 여러분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힘이 없잖아. 가속도가 0이라며. 맞아요? 2에서 4초 동안에는 여러분 힘이 0이라면서 그 무슨 운동이야? 힘이 0인 거면 등속 직선 맞아 안 맞아? 등속 직선 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도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초 때의 속도는 얼마야? 똑같이 4m/s 맞아 안 맞아?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됐죠? 그러다가 얘들아 4에서 6초 동안 가속도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2씩이야. 근데 2초 동안 빠져야 되니까 얼마가 감소해야 돼? 2 두 번 감소하니까 얼마가 감소해야 돼? 4가 감소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속도가 얼마가 돼? 6초 때 속도는 다시 0이 돼버리겠죠. 자, 이것입니다.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2초의 속도는 얼마냐? 이거 물어볼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각 AT 그래프로, VT 그래프로 그래서 2초 후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2m/s의 제곱이니까 2가 두 번 증가, 2초니까 두 번 증가하잖아. 그죠? 그래서 4m/s가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올 거고요. 됐죠? 두 번째입니다. VT 그래프니까 면적이 뭐야? 이동거리지. 여러분 0초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몇 미터?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4m가 되는 건 맞습니까? 그 다음 구간 2초에서 4초까지는 몇 미터가 돼야 되고요? 8m를 이동한 거겠죠.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4에서 6초 동안은 똑같이 몇 미터를 이동한 겁니까? 4m를 이동한 것이죠. 됐죠? 요렇게 여러분 이동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뭘 물어보느냐? 힘의 방향 물어볼 겁니다. 우리 딸들 아들들 봐봐. 0에서 2초 동안은 속도가 빨라졌어 느려졌어? 그럼 얘들은 무슨 등가속이야? 플러스 등가속 맞아 안 맞아? 그쵸? 근데 딸들 아들들 잘 봐봐. 4에서 6초 동안에는 빨라졌어 느려졌어 속도가? 느려졌잖아. 그럼 무슨 등가속이야? 마이너스 등가속 아닌가요?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러면은 석현아 0에서 2초와 4에서 6초 동안은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 힘이 반대 방향. 그렇죠. 별표. 자, 힘이 반대죠. 이게 시험이 나올 거라고. 야, 빨라지게 하는 힘과 느려지게 하는 힘은 힘의 방향이 반대겠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 빨라졌을 것이고 운동의 반대로 힘이 작용했으면 느려졌을 거 아니야. 저거 시험이 나오는 거야. 일반적인 너네 학교에선 여기가 한계야. 요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끝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물리온 더러운 걸 내버리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냐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럴싸하게 낼 거란 말이야. 자, 봐봐. 집중. 자, 이 AT 그래프에서 4에서 6초 동안은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힘이 반대로 작용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지문에 나올 거야. 맞아, 틀려? 그럼 틀려요. 왜?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밑에다가 써 파란색으로 별표. 자,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자,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 V가 마이너스 V가 돼야 돼요. VT 그래프에서 V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V가 됐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근데 이 그래프는 VT 그랬더니 마이너스 V가 나와 안 나와? 다 위에 있잖아. 그럼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냐면 봐보세요. 처음에는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하다가 속도가 줄어들어서 그냥 멈췄을 뿐이에요. 이 과정에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초의 속도 물어봅니다. 2초까지 이동거리 물어봅니다. 알겠죠? 각각 시간대별 이동거리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0일 때는 등속 직선이라는 거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등가속, 마이너스 등가속은 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건 물어볼 거고, 만약에 시험지가 미쳤다면 이동 방향이 바뀌었냐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 이동 방향이 바뀔 때는 V가 무슨 영역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V 영역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할게. 그렇다면 마이너스 V가 나오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그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낫겠지. 자, 그래서 똑같은 예시문을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문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AT 그래프예요. 자, AT 그래프인데, 자, 0 플러스 가속도 마이너스 가속도. 자, 여기가 2세커고요. 여기가 4세커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처음에 0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자,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2m/s의 제곱이었어요. 근데 2에서 4세커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4m/s의 제곱이었답니다. 지금 위에 것과 다른 건 힘이 0인 경우가 없죠. 가속도가 0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풀 수 있느냐? 풀어내야지. 자, 그래프 한번 들어가 보자. VT 그래프 들어가 봐야죠. 자, 2세커, 4세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는 V고요. 여긴 T고요. 여긴 0, 여긴 플러스 V, 마이너스 V. 괜찮죠? 자, 자유낙하니까 처음 속도는 0이었을 텐데 여러분 2초 후의 속도는 얼마야? 아까와 똑같아. 우리 소연이 몇 미터 퍼 세커? 플러스 2미터 퍼 세커인데 플러스 2미터 퍼 세커의 제곱인데 2초 후니까 1초당 2씩 증가하니까 얼마야? 부호를 붙여야 됩니다. 플러스 4미터 퍼 세커가 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 자, 근데 이게 핵심이죠. 다음 2에서 4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4m per sec의 제곱이에요. 그럼 2초 동안 얼마가 감소해 줘야 돼요, 속도가? 4와 4가 감소한 거니까 얼마가 감소해? 16 곱하기 아니라니까? 1초당 4씩 감소하니까 2초 동안 얼마가 감소해? 마이너스 8이 감소해야지. 8이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출발점이 플러스 4잖아. 여기서 아들들, 딸들 8이 감소하면 얼마가 될까요? 8이 감소하면, 플러스 4에서 8이 감소하면 4초 때 속도는 얼마가 된다 얘들아. 이게 핵심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4m per sec가 되겠지, 속도가. 이해될까요? 선생님이 이거 반톡으로 또 영상도 보내줄 거야, 알지? 자,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구간 잡을게. 면적이 있으니까 이동거리 구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0에서 2초 동안에는 무슨 가속도? 플러스 등가속도 맞아 안 맞아? 하지만 4에서 6초, 2에서 4초는 마이너스 등가속 맞아 안 맞아?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 0에서 2초까지 힘의 방향과 2에서 4초까지 힘의 방향은 같은 거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인 겁니다. 힘은 반대 방향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냐 그러면 바뀐 거 맞습니까? 이건 바뀐 게 맞아요. 왜? 아들들 잘 봐봐. 여기 영역이 무슨 부위 영역이야? 마이너스 부위 영역 아닌가요? 부위가 0 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 그럼 여러분, 자, 요것도 간단히 계산은 돼요. 지금 정확하게 반땡이니까 몇 초일 때가 방향이 바뀐 거야? 3초일 때 바뀌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물체는 같은 방향을 가다가 3초가 됐을 때 방향을 틀어서 거꾸로 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 여기에서 총 이동거리 그딴 건 안 내. 그건 물리온이니까. 통합각에선 이걸 원래 내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낸다면 뭐까지만 나오느냐? AT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 물체는 중간에 방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정도만 낼 거야. 그 정도만 내도 졸라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합각에서는.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요. 뭐가 됐든 간에 얘들아 AT 그래프가 나오면 뭘로 바꿔놔야 돼? 그래프를. VT로 바꿔놔야 그것들을 다 풀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게 스킬이고 핵심이라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 마저 좀 설명을 금방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내가 좀 덜한 게 있었어. 뭐? 요거. 자, 자유낙하 운동은 아까 내가 다 써놨어. 너네 다 써놔져 있잖아. 요거 무슨 운동이었다고요? 처음 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미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딸들 봐봐. 위치 S 시간 T ST 그래프가 이건 맞아 안 맞아? 등가속도 그래프. 옆에 그려져 있잖아. 등가속도 그래프. ST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건 맞아 안 맞아? 곡선으로 된 건 맞냐고요? 그 다음에 VT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아? 기울기 하나짜리? 됐죠? 됐네요. 할 게 없네요. 아, 자유낙하 그래프라고 이게. 등가속도 그래프라고. 되겠죠? 끝. 자, 그럼 이제 밑에 여러분 자유낙하 그림 설명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요건 이미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 설명 빨리 할게요. 자, 원래 우리 통합각에서는 같은 높이면 어떻게 떨어져야 된다 그랬어, 아까? 동시에 도착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딸들아, 아들들아, 진공 속에서 하는 것이 고1 과정이야. 그럼 옆에 있는 문제는 안 내는 학교도 많아. 근데 가끔 내는 학교가 있어. 왜? 요거 공중에서 낙하는 것은 중등 과정이거든. 중등 과정에서는 여러분 기억이 날까요? 공기 중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떨구면 누가 먼저 떨어져 버린다. 같은 높이라도.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대. 이건 뭐에 관련된 거냐면 물체의 종류, 질량이 문제가 아니라 물체의 형상이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쇠구슬 10kg짜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 쇠철판 10kg짜리가 있어요. 근데 철판을 넙대대하게 지면과 나란하게 평평하게 해갖고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같이 떨어질까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질까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 형상이 중요하다고. 마찰계수 형상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모양을 최대한 이용한 게 낙하산이잖아. 그렇죠? 형상이 중요하다. 근데 이건 뭘로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 참고 자료. 참고 자료 그냥. 공기 중에서는 깃털이 늦게 떨어진다. 참고만 하라고. 우리 본 내용이 아니야. 통합각의 본 내용은 역학 우주공간 기준이에요. 진공 기준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너네 이미 알고 있는 거 알지? 별표 3가지. 같은 높이 어떻게 떨어진다? 얘들아, 같은 높이면 어떻게 떨어져야 돼? 같은 높이다?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도착한다 그랬죠, 땅에. 땅에 동시에 도착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질량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2가지 기억날까요? 일단 중력은 어때요? 중력은 뭐에 비례하는 거니까?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여러분, 쇠구슬이 크다? 아니면 깃털이 크다? 쇠구슬이 크겠죠. 중력은 질량이 비례하니까 쇠구슬이 클 겁니다. 그죠? 하지만 얘들아, 중력과 속도는 어때야 돼요?
중력 가속도는 땅에 더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다면서. 그러면 쇠구슬과 깃털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 아까 배웠던 건 맞아, 안 맞아? 그죠? 그거죠. 맨 처음 배웠던 거. 자, 그럼 여기서 밑줄 하나 그럴게. 가속도와 똑같은 말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얘들아, 가속도와 똑같은 건 뭐냐?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라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속도의 변화량이 쇠구슬과 깃털은 어떠냐 물어보면 같다 그러면 돼요. 속도의 변화량이 곧 가속도기 때문에 같은 말이니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다음 페이지.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냐? 포물선 운동이라고. 배운 적 있어? 잘 봐봐. 빨간색으로 쓸게.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같은 말로 뭐다? 자, 같은 말로 포물선 운동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옆에 그림에다가 좀 그려갖고 맞아 설명을 할게요. 자, 포물선 운동은 바로 여기다 쓸게요. 포물선 운동은 이런 언덕 위에서,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조그맣게 그려도 됩니다. 언덕 위에서 공을 갖다가 집어 던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포물선 운동입니다. 됐을까요? 옆으로 휙 던진 거야. 그럼 점점 낙하하겠지. 자, 이때 우리가 딸들 잘 봐보자.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물체야. 이 녀석의 수평 성분은, 성분을 두 개로 나눈 거야. 수평 성분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왜? 밑에 그림 봐봐. 중학교 때 배웠던 다중 송광사진 알죠? 여러분, 이거 한 칸당 시간이 똑같은 거야. 근데 간격이 일정하다는 건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의 수평 방향은 여러분 등속 직선 운동으로 한다. 그 말은 힘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오늘 배웠잖아. 힘이 0인 운동이겠지.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이니까 힘이 0인 운동일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봐봐.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얘들아? 넓어져, 안 넓어져? 그럼 몇 초당 이동거리가 커지니까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지죠. 그럼 얘들아, 연직 방향은 무슨 운동인데? 자유낙하네. 그러면 등가속도네. 그러면 이건 중력 때문에 그런 거네. 이게 이해되냐, 바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잘 봐봐. 중요한 거 들어갈게. 포물선 운동은 별표, 오직, 어떤 힘만 작용한다? 오직 중력만 작용하죠. 포물선 운동은 오직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럼 방향도 당연히 날아가는 동안 계속 지구 중심이겠죠. 자, 또 하나 들어갈게요, 친구들. 그럼 포물선 운동은 두 개의 운동이 섞여 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 파란 박스는 화살표 해주고요. 힘이 얼마이다? 힘이 0인 운동이라는 거야. 수평 방향은 힘이 0인 운동이었네. 됐죠? 잘 써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 박스. 연직 방향은 땅으로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에 운동하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네. 그럼 이때의 힘은 뭐다, 얘들아? 이때의 힘은 뭐다, 얘들아? 중력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또 엄청난 게 들어가네. 여러분, 포물선 운동은 중력만 작용하다 보니까 무슨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 뭐? 자유, 낙하, 공식 세 가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낙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유낙하 공식 세 가지 사용해야 되죠. 아까 세 가지 1번, 2번, 3번 기억나시죠? 그 공식 그대로에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야, 힘이 0인 것과 힘이 일정한 중력을 배웠잖아. 그걸 짬뽕해 놓은 게 바로 이 운동이니까. 이 운동이 파이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다가 하나 쓸게요.
딱 봐도 수행평가 삘 나지 않습니까? 모는 종이가 그려졌다는 건 수행평가에 나올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자,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공 한 칸당 여러분, 시간이 뭐하다? 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야. 같은 시간 간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 자, 한 칸당 시간이 0.1초래. 근데 여러분, 간격이 총 10개가 나왔어. 그럼 총 몇 초가 걸린 거야? 1초가 걸린 거겠지. 시간을 간격으로 나타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칸당 간격은 언제나 시간이 똑같다. 사실 근데 이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야. 다중 성광사진에서. 알겠죠? 자, 그럼 옆에 이제 공간 나왔죠? 이제 공간에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딸들은 이제 그리세요, 아들들. 공간에다 그릴 건데, 자, 너네한테 졸라 많이 나오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해줄게요. 자, 같은 높이에서 A라는 물체는 자유낙하를 할 겁니다. 질량이 다른 B, B가 뭐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B는 포물선 운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같은 높이입니다. 어떻게 떨어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옆으로 던진 게 늦게 떨어질까? 동시에 떨어질까?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설명할게. 앞에 봐봐. 여러분, A도 중력만 작용하죠. 근데 포물선 운동인 B도 뭐만 작용해? 여러분, 별표. 둘 다 뭐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해요. 야, 그러면은 땅에 떨어지는 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질량 상관없는 거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별표.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같은 높이 어떻게 떨어진다? 계속 똑같은 말 나오잖아, 지금. 동시에 땅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둘 다 무슨 공식 쓴다? 자유낙하 공식 사용해야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별표, 이 두 개 비교하는 건 시험에 나올걸요. 시험에 나올걸요. 자주 나올 겁니다. 됐을까요?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요것도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자,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B가 요렇게 땅으로 떨어졌다면 너네한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 바로 수평 이동거리 S는 어떻게 구하는가 물어볼 거야. 수평 이동거리. 그러니까 야구공을 던졌는데 몇 미터 날아갔는가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겠죠. 그럼 얘들아 V는 T분의 S에서 거리 S는 V 곱하기 T므로 여러분 수평 이동거리는 무슨 속도에다가 속도가 두 가지가 있잖아 지금 수평 속도와 연직 속도 그죠? 수평 속도 V에다가 곱하기 낙하 시간 땅에 떨어질 때까지 날아갈 거니까 낙하 시간을 갖다가 곱하면 되는 건 맞습니까? 요거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옵니다. 수평 속도에다가 낙하 시간만큼 곱하면 되고 낙하 시간을 안 알려주면 자유낙하 공식 갖고 구하시면 됩니다. T는 루트 G분의 2H요. 그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여기까지 다 적었을까요? 요것보다 좀 더 응용되는 건 나중에 그건 이제 우리가 5월달에 내가 기말할 때 그때 해줄 거예요. 자, 중간에는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빨리 보고 끝내봅시다. 자, 지워도 될까요? 자, 원천을 보겠습니다. 자, 까만색. 자유낙하 운동인데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무슨力이 작용하는 거야? 중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 점점 빨라져야 되죠. VT 그래프 맞죠? 등가속도 그래프. 근데 얘들아, 빨간색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몇 가지 운동을 해야 돼? 두 가지죠. 첫 번째, 파란색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여러분, 힘이 있다, 없다. 힘이 0인 운동이다. 힘이 0인 운동이니까 여러분, 등속 직선 운동.
VT 그래프 맞죠? 속도가 일정한 거. 됐죠? 하지만 빨간색으로 연직 방향은 어떤 힘만 작용한다? 별표? 중력이 작용한다. 맞죠? 그러면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건 맞습니까? 그쵸? 됐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다. 옆에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아, 이건 신성고에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변태 같은 거 하나 내놨더라고. 여러분 잘 봐봐. 오늘 배우는 거의 내용과 일치하니까 그래. 자, 구덩이가 파여진 같은 높이의 위치에서 얘들아 여기서 총알을 빵 쏩니다. 총알을 빵 쐈더니 여기에서 공이 땅으로 자유낙하를 하거든. 총알이 공을 맞출 수 있을까? 자, 같은 높이에서 잘 들어. 같은 높이에서 총알을 공을 보고 빵 쏘는 순간 공이 떨어졌대. 그러면 맞을 수 있을까? 총알이 쫓아갈 수 있을까? 총알이 얼마나 빠르냐? 빠르도 느리도 상관없어. 맞출 수 있을까?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같은 높이잖아. 어차피 총알이 옆으로 가는 성분은 총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같은 높이면 얘가 땅으로 떨어지는 높이와 총알이 땅으로 떨어지는 높이가 어때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 히트가 됩니다. 총알이 빠르면 위에서 맞을 거고 총알이 느리면 아래에서 맞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과 똑같죠? 이건 폼을 쏘는 운동이고 총알은 폼을 쏘는 운동이잖아. 근데 공은 자유낙하잖아요. 근데 같은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 방향에 움직이는 높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죠? 대신 총알은 옆으로 갈 뿐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총알은 맞을 수 있어.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학교 시험지에서 냈다고. 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구에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 이게 맞으려면 이 공간은 진공이어야 돼요. 공기 저항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시험에는 나온다고. 우리 물리는 우주 공간 개념으로 많이 내는 거니까. 알겠죠? 그 문제 마지막에 단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알겠죠? 저거 시험에 나왔다. 마지막 등속원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속원 운동 한 2분 안에 끝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5분 안에 끝내야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 이러면. 이번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 원래 빠듯하게 딱 맞췄는데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아들들 잘 보겠습니다. 등속원 운동, 빨간색 동그라미. 등속원 운동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얘도 뭐만 작용한다? 얘도 뭐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바로 이해시켜버릴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대포를 쏘고 있는데 A, B, C 단계로 쏘고 있잖아. 근데 정확한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옆에다가 원래는 언덕 위에 평지, 지구 이렇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딸들아 이제 볼게. 아들들 A는 앞에다 떨군 거고요. B는 좀 더 멀리 떨군 거야. 근데 C는 어떻게 떨군 거냐면 C는 이렇게 떨군 거야 지금. 그러니까 ABC가 여러분 지금 이거 대포알은 전부 다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지. 근데 퀴즈 이게 핵심 문제야. C도 뭐 하는 중이다. C는 땅에 도착해 안 도착해? 그럼 보세요. C가 지면과 나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 땅에 도착할까 안 할까? C는 땅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럼 C는 낙하하지 않는 겁니까? C도 낙하 중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C도 낙하 중인데 아들들 봐봐. C가 낙하하는 곡률과 지면이 꺾이는 지구의 표면이 꺾이는 곡률이 똑같아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낙하를 하더라도 땅에는 도착이 못해. 낙하는 하더라도 땅에 도착한다 못한다. 높이가 안 꺾이면 낙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높이가 안 꺾이면 아니죠. 이건 낙하하는 거예요. 중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 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힘이 뭐에 사용했다는 이야기야? 낙하는 방향을 꺾어버린 데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낙하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답안지는 낙하한다 그래야 됩니다. 낙하는 하는데 땅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답안지예요. 자, 보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C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도 낙하 중입니다. 근데 땅에 도착하지 않은 것 뿐이지. 자, 그 인공위성이고 어느 정도의 속도냐? 8km/s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총알보다 빠른 거야. 총알이 여러분 1초당 400m/s예요. 400m 날아간다고요. 아니, 400m 날아갑니다. 총알이. 근데 얘는 1초당 8,000m를 날아가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어때요? 로켓으로 우주까지 올린 다음에 추가로 가속까지 해줘야 돼요. 저속도까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총알보다 20배가 빠르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주는 저항이 없잖아.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그 C, 이것이 바로 뭐다? 인공위성이야. 여러분, 원래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확장시키면 이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원운동에서 A, B, C에서 C는 엄밀히 말하면 포물선 운동의 연장선이죠. 근데 포물선 운동은 중력만 작용한다며. 그럼 원운동도 무슨力만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게 연장선이니까.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을까요? 좋아.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속도는 누가 제일 빨라야 되고요? ABC 중에 누가 제일 빨라? 대포할 ABC 중에 C가 제일 빨라. 자,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이건 통합각은 아닌데 이걸 제1우주속도라고 하는데 제1우주속도의 범위가 좀 있습니다. 제1우주속도는요. 지구 주변을 공전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1우주속도 공전하는 속도가 제1우주속도고요. 제2우주속도는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제2우주속도는 대략 초속 13km입니다. 그러면 8km부터 13km까지는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8km면 여러분 8km/s는 뭐냐면 저궤도 위성, 나머지는 고궤도 위성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돌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을까요? 자, 이걸로 이제 주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기. 자, 근데 그거는 우리 통합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밑에 4개만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중력에 대한 모든 것, 원운동이니까 지금. 됐죠? 자, 등속 원운동은 중력이 핵심입니다. 됐죠? 그럼 힘의 방향은 어디야? 우리 배웠잖아. 지구의 어디? 중심이겠죠. 되겠죠? 근데 세 번째가 빨간색 구름 표시. 이게 중요해. 별표 주의하세요. 이거 조심. 회전하는 동안 힘의 방향은 어떠냐? 계속 지구 중심이다.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변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 원운동하는 동안, 등속을 운동하는 동안 힘의 방향은 계속 변한다고 해야 됩니다. 설명할게요. 앞에 보세요.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들 잘 봐봐. 1번, 2번, 3번 방향은 힘의 방향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요건 다른 겁니다. 왜? 힘의 방향은 공간상의 방향이다 보니까 3차원적 입체 공간, X좌표, Y좌표, Z좌표의 공간이에요. 이 안에서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같다 그래야 돼, 다르다 그래야 돼. 다 다른 거예요. 됐죠? 힘은 3차원이기 때문에 됐죠? 3차원적으로 공간좌표상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계속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 마지막은 터무니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중력이 사라진다는 건 갑자기 태양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지구가 뿅 하고 마술처럼 사라진다는 개소리긴 한데요. 문제를 위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힘이 사라진다는 거잖아. 얘들아 힘이 0이면 오늘 배웠잖아. 힘이 0일 때는 어떤 운동이야? 등가속도야 등속 직선이야. 그죠? 힘이 0이 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빙빙빙빙 돌다가 원의 접선으로 직선 운동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실험을 하면 이런 거야. 돌에다가 실을 묶어서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러다가 실을 놔버리면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고요. 지구는 마찰 때문에 등속 직선이 안 되겠지만 우주는 그게 되겠죠. 되겠죠? 요거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전체 역학의 80%가 70% 정도가 3분의 2가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3분의 1을 마무리해 줄 거야. 충격량과 운동량을. 알겠죠? 역학 부분의 숙제는 다음 주에 나갈 거고. 그럼 이번 주 숙제는 뭐냐?
이번 주 숙제는 내가 완자 사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보면 풀어라 그랬죠. 그거 풀어야 돼요. 다음 주에 내가 물리역학 끝난 다음에 그거 일일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완자 갖고 오셔야 돼요. 풀어놓은 거. 완전 옛날에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맞습니다. 완전히 달라. 완전히 많이 뉘앙스가 다 달라졌고 개념도 다 달라요. 첫 번째 챕터 달라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았죠? 그냥 하나 사세요. 여기까지.